자, 이번에는요, 미국 대선 결과를 가장 관심 있게 봤을 사람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입니다. 북한, 굉장히 촉각을 세웠겠죠? 막말을 퍼붓던 북한, 지금은 침묵 중이다. 과거에요. 바이든 후보가 이 대선 관련 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 뭐 폭력배 독재자 뭐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그러자 북한의 반응이요. 미친 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친 개. 바이든 당선인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최고 존엄 훼손에도 이례적으로 지금 조용하다. 옛날 같았으면 막 뭘 퍼붓을 것 같은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요. 대북 전략 지켜본 후 방향을 정할 듯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 김정은 만날 것이다. 트럼프와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 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야 뭔가 확실한 거를 내놔야지만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움직일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실무 협상을 한 뒤 정상회담 이거지. 트럼프 대통령도 무조건 정상회담부터 하고 실무된다는 거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차이가 있다는 내용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북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민이 많다는 뜻이에요. 뭔가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 근데 앞서서 바이든 당선인 겨냥해서 엄청난 폭언 섞인 평가를 내놨었거든요. 북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북한도 뭐 나라를 세운 지 72년이나 되는 나라인데 예. 정보력이 이제 많이 쌓였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바이든이 불량배라고 그러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다가 예. 지난달에는 바이든이 또 토론에서 3번이나 또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또 조용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면 아 바이든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괜히 바이든이 취임 초기부터 건드려서 예. 괜히 화를 돋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바이든을 찍은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은 정보력이 뛰어났고 북한은 맞은 것 같다. 그래서 북한도 바이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그러면 바이든을 온순하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은 몽둥이를 들고 나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텐데 바이든이 취임사에서 어떻게 얘기할까를 한번 보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바이든이 세게 나가면 세게 나갈 것이고 예. 약하게 나가면 약하게 나갈 것인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결 구도를 갈 것인가를 보겠죠. 트럼프처럼 계속해서 중국과 대결 구도로 간다면 중국과 편을 먹고 세게 나갈 것이고 중국과 조금 유화적으로 간다면 예. 북한이 여지를 갖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앞으로 대중국 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북한의 스탠스도 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좀 불안한 것이 있죠. 바이든은 부통령을 할 때 예. 이란과 핵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서 핵군축 협정을 북한과 맺어버렸을 경우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데 어쨌든 우리도 불안하고 북한도 앞을 지금 가늠하기 힘든 불안한 상태다. 지금은 먹구름만 가득한 상태여서 한반도는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책상 위에 시나리오 1, 2, 3 뭐 이런 게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국내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정치권이 각각 논평을 내놓긴 했어요. 그런데 약간 결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오늘도 눈길 잡습니다. 막 내린 브로맨스다. 여기서 말한 브로맨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 그 얘기죠. 이걸 브로맨스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젠 외교 구단 상대 치밀한 밀당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트럼프와 극과 극, 냉철한 바이든이다. 문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 없지만 동맹을 중시한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로맨스는 가고 이제는 밀당의 시간이 왔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여야 논평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공동의 노력으로 백신, 치료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방역 협력과 국제 연대를 강화하여 위기 극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공조 체제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의 노력이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함께할 것입니다. 다자간 무역을 다시 활성화할 때 자유무역의 신봉자인 대한민국도 함께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여야 모두 바이든 당선인 관련 논평에서 평화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나온 설명들은 결은 상당히 좀 달라 보여요. 지금 가장 관심은 여당, 여권의 생각이죠.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여당, 뭔가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좀 속내는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근데 뭐 외견상으로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북한하고의 관계가 한때 아주 좋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잖아요, 지금. 네, 기대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간의 성과를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 외교 상원위원장을 할 정도로 되게 12년 동안이나 거기 전문가로 많이 활동을 의원 생활 했었거든요. 대부분은 외교 문제를 다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게 가능하고 미국 외교 관련해서도 우리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기대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따라서 뭔가 더 예측 가능성도 있고 뭔가 얘기하면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본 국가 중국이 또 있습니다. 중국이요. 근데 먼저 다음 화면 좀 보세요. 이게 뭐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열된 미국 정치에서 유일한 합의는 중국 때리기다 이게 있어요. 중국 때리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당선이든 뭔가 정권이 바뀌어도 중국 때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다시 세계 주도할 미국 구상하면서 다자주의 외교통상 시대 복원할 듯 중산층 위한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다. 관건은 뭐 러스트벨트와 중국 대응이다. 이 중국 대응은 별 달라질 게 없을 거다. 뭐 이런 전망인데요. 그리고요. 이 기사에는 없었는데 앞서서 중국의 한 언론, 관영 언론 매체가 트위터에 뭔가를 딱 올렸는데 미국 대선 관련해서 영어로 하하라고 딱 써놨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기사를 링크해 놓으면서 위에다가 하하라고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하하는 웃음이잖아요. 그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웃은 건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걸 또. 도대체 이게 뭔가. 뭐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님. 중국,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바이든 당선이 됐다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다는 쪽을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 시대이든 바이든 대통령 시대이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속도와 수준의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예측하는 게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넘어설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초전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미중 간의 세력 전이가 있고 또 유럽에서는 소위 독일과 영국의 세력 전이가 있는데 영국이 이제 예. 빠졌죠. 브렉시트로. 그다음에 예. 지금 한일 간의 세력 전이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서 소위 미중 간의 갈등 국면들에서 소위 미국은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소위 인도와 태평양 사이에 중국을 압박을 해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쿼드라고 하는 소위 지금 미국, 그다음에 일본, 호주, 그다음에 인도 이 4개 국가들을 통해서 소위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구했는데 예.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다자협의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소위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위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할 거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의 중국과의 무역
교역국인데도 예.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소위 중국과 미국 간의 선택들을 강요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DJ를 존경했던 바이든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DJ를 존경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외교 현실도 잘 설명을 해야 된다. 예.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외교적 환경들을 잘 설명을 해서 소위 한미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또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균형과 평화 유지라고 하는 측면들을 잘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지 않게 된다면 저는 아무리 한미 동맹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소위 중국과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빚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시대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한다면 또 이 부분 또한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브로맨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윤 교수님,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피플스 데일리니까 이게 인민일보예요. 중국 관영인민일보. 뭐 가장 중요한 언론 아닙니까? 중국에서. 그런데 그 인민일보 트위터에 밑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이렇게 링크해 놓으면서 내가 뭐 이 선거 이겼다. 뭐 많이 이걸 하면서 여기다 하하라고 해서 미소 짓는 걸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건 조롱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요? 글쎄요, 제가 분석을 제대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트롱맨, 그냥 통치자 또는 뭐 대통령 뭐 등등이 1대1로 나서서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로 재임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 8년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 8년 그 기간에는 세계 정치, 세계 국제 질서 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등하게 G2라는 대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G20, 20개 나라로 선진국 또는 자기들과 국제 질서에 보조를 맞출 나라를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예. 그러니까 여러 동반자 중에 파트너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될 수 봐도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시진핑의 독주 그리고 미중 간의 1대1 대결 구도 예.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우리 김정욱 교수님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일보에서 제목에 올렸듯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마 중국 때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 시원하다. 미국 내에 이미 공감대가 있는 거다. 그런 공감대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내놓은 정책 중에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로의 복귀가 있거든요. 이건 외교 통상 문제에 바로 부딪히는 사안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되고 나서 했던 것 중에 개별 국가와의 FTA를 폐기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가 개정을 했잖아요. 예. 다자 무역 협정인 TPP는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TPP가 확대 개편된 CPTPP에는 중국이 주도를 했는데 예. 거긴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바이든은 그런 다자주의 통상 기구에 참여를 할 거냐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예. 왜? 중국 때리기에 대해서 미국 내 유권자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바이든이 취했던 스탠스와 앞으로 취해야 될 스탠스는 아마 당선이 되고 나서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중국은 바이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을 할 것이다. 예. 아까 하하라고 나온 게 과연 그런 조롱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건 아마 개인 예. 편집자의 예. 일탈이다 하고 발을 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게 올라왔다면 이거는 사고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하하. 그리고 이렇게 막 크게 입을 벌써 웃는 약간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도 하필이면 여기다가 무슨 바이든 당선인 관련된 게 올라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걸로 넣고 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또 이게 하필 또 인민일보
트위터 계정에서 이렇게 돼 있다. 아마도 그런 측면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더니 당신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네가 뭐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민주주의 같아. 그러더니 그겁니까 왜 지금? 불복해? 뭐 이런 식의 제가 그런 식의 비아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눈길을 잡는 트위터 중에 하나였습니다.